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의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두 단체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의회가 다시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은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직능단체 협의회와 화합의 자리가 마련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에 더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합의 자리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능단체 협의회 김영진 회장도 오해로 인한 갈등을 씻고 한인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서로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그동안 갈등의 오해를 씻고 다시 동포사회 대표되는 두 단체가 본연의 자세로 다시 한번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날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의회 간의 불협화음으로 직능단체 협의회 자진 탈퇴를 선언한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도 탈퇴를 철회하고 직능단체 협의회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두 단체 간의 갈등은 지난 6월 직능단체 협의회 각 단체장들이 한인회 자문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면서 심화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직능단체 협의회가 표결을 통해 뉴욕 한인회와의 협력 관계 단절을 결정하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두 단체 간의 화해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한인사회에 생긴 불신과 오명은 어떻게 씻어낼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의 명의 변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을 비영리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 뉴욕 한인회는 이사회를 열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어제 플로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현재 최영태 이사로 돼 있는 파슨스 블러바드의 건물 소유주 명의를 비영리 법인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현재 비영리 법인을 보증할 등기 이사로 한인사회 인사 3명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측은 이날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에게 등기 이사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소유주 최 이사와 배전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배전 이사장은 현재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명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 한인 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면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상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민 회장의 이사 수락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사는 뉴욕 한인 회장이라는 타이틀로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 회장의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아 임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민 회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알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곳의 대형은행이 이달 중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형은행을 공격했다는 대담성과 전문성에 미루어 전문 해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해커 집단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어제 해커 집단이 최소 5개 은행의 네트워크를 조직적으로 공격해 계좌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파이낸셜 서비스, US뱅크, 선트러스트 뱅크 등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아직까지 자신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고객 동요 막기에 나섰습니다. JP모건에서도 아직까지는 고객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해커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해 줄 것을 고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해킹이 러시아 정부를 배후에 둔 러시아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해커들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에스토니아 및 조지아 정부와 마찰을 빚었을 때에도 이들 나라의 통신 시스템과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해킹에 사용된 컴퓨터들은 남미 등의 지역에서 은행 직원의 개인 컴퓨터로 접속해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보안 전문가들은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들은 즉시 계좌 접속, 본인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할 뉴욕시 무상 종일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안전검사를 마쳐야 하는데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의 유니버셜 프리 킨더가든 서비스 제공업자로 계약한 유아원 500여 곳 가운데 계약서를 전달받은 곳은 14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300여 곳의 계약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계약서 없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안전감사를 진행하지 못해 안전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마친 업체들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 제작 공모 전과가 있는 직원을 고용했던 기록이 발견됐고 의무사항인 직원의 뉴욕주 아동학대 등록부에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 6차례나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허가가 누락됐거나 학생 숫자 기록이 불일치한 곳도 다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체 유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장은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을 만나 교육국에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유아원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서류 절차 때문에 수천 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지장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 등록은 서류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4살짜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부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플러싱 지역 앞으로 대대적인 교통 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시의 비전제로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특히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뉴욕시 비전제로 캠페인 일환으로 오는 9월 8일 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보행자 무단 횡단과 자전거 안전운행 규정 위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이 기간 시 교통국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특히 많은 플러싱 다운타운 메인 스트릿을 중심으로 첫 주인 9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교통안전 관련 브로셔와 안내문을 배포하고 단속에 걸려도 계몽 차원에서 경고가 주어지지만 그 후에는 범칙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캠페인을 총괄 지휘하게 된 데이빗 밀러 부서장은 불법 좌우회전,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운전자 단속은 물론 무단횡단 등 보행자들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다 적발돼 티켓을 받을 경우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퀸즈 지역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퀸즈는 10년 전만 해도 헤로인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전무했던 지역이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마약 남용으로 숨진 뉴욕 시민 782명 가운데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420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퀸즈가 가장 높았습니다.
퀸즈에선 지난해 81명이 헤로인 남용으로 숨져 53명이었던 전년도보다 28명이나 늘었습니다. 2003년 당시 시 보건국에서 근무했던 중독 전문의 앤드류 컬러드니 박사는 10년 전에는 헤로인 남용이 브루클린과 사우스 브롱스, 이스트 할렘 등 주요 빈민 지역에 집중됐었다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그리고 맨해튼 대부분 지역은 헤로인 사용이 거의 없었던 곳이었다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퀸즈 지역 헤로인 남용이 급증한 것은 히스패닉 사이에서 헤로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히스패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흑인은 지난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6월 헤로인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법과 새 프로그램 등이 절실합니다. 9.11 참사로 숨진 한인 2세 앤드류 킴 추모 재단이 주최하는 앤드류 킴 테니스 대회가 다음 달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파크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시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앤드류 킴 추모 재단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6일 무료 강습회와 13일 복식 토너먼트로 구성되는 테니스 대회를 뉴저지주 레오니아 오버팩 파크 내 앤드류 킴 메모리얼 코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 앤드류 킴의 아버지이자 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평겸 씨는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전미 테니스협회 소속 코치 10여 명이 참여하는 무료 강습회도 연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즐길 수 있는 복식 토너먼트도 열 계획입니다.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강습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일주일 후인 13일 열리는 복식 토너먼트에서는 남자 복식 및 혼합 복식과 함께 부녀, 모자, 형제, 남매 등 가족 단위 복식 경기도 열립니다. 주최 측은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부담 없이 접하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킴 재단은 지난해부터 1년 2차례 봄과 가을 강습 및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경의 지지율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에릭 가너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너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시민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YPD의 지지율은 지난 7월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목 졸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4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또한 빌 브랜튼 NYPD 국장의 지지율도 57%에서 가너의 죽음 이후 48%로 하락했습니다. 역시 12년 만에 NYPD 국장 중 최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가너의 죽음에 대해서는 68%가 변명할 여지 없이 NYPD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4%만이 경찰관의 체포를 지지했습니다. 가너를 목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64%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요커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NYPD에 대해 60%는 찬성, 34%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담배 판매 혐의로 경찰에 잡힌 에릭 가너는 이종 격투기나 유도 등 격투기에서 상대의 목을 졸라 머리에 혈액의 공급을 막는 목조르기로 숨졌습니다. 뉴욕시 검시소는 가너의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